첫 질문에도 음주운전 하신 거 맞습니까? 안 했습니다. 음주운전 안 하신 네, 건가요? 술을 못 마셔. 재차 물어도 당당했던 이창명 씨. 확실히 음주운전은 안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씨 지인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술을 좋아하시고 잘 드시고 저보다도 잘 드세요. 어느 소주 한 3병 정도? 이 씨는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현재 공황장애와 과호흡증을 앓고 있다는 것.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법적인 측면을 이용했습니다. 사고 당일 이 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여의도의 일식집 CCTV입니다. 이 씨가 있는 방으로 술을 실은 수레가 계속 들어갑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여서인지 종업원들까지 이 씨 두둔하기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술 잘 안 드세요. 원래. 술 드신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 와갖고 다른 분 술 드실 때 커피 마시고 음료 마시고. 하지만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이르는 0.16%로 추산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한국문화공연이라는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습니다. 2014년 8월 법인이 이미 폐업했음에도 이 씨 명의로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국 있죠.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 등록돼 나가있어요. 그게 오겠어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거짓말과 핑계로 일관해온 이 씨. 어떻게든 위기만 모면하자는 태도에 대중의 분노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창명 씨처럼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어서 대중의 괘씸죄를 받은 스타 또 있죠. 네, 아이돌 밴드 클릭비로 데뷔해서 각종 예능에서 엄청난 주가를 올렸던 김상혁 씨인데요. 네. 2005년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거짓말쟁이의 뭔가 대명사로 만들어버린 어떤 명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희대의 말실수가 탄생을 하는데요.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그게 이제 술은 마셨지만 네.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아이고. 말하면서도 조금 웃음이 나는데요. 이제 후에 왜 그런 말을 했냐는 기자가 이제 질문하니까 김상혁 씨가 나름 솔직하게 말한다고 술은 마셨지만 네. 음주 수치에 달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무서워서 변명하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말실수를 하게 됐다고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방송인 노홍철 씨 경우에도 사실 역시 잘못을 저지른 네. 후에 거짓말로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은 경우인데요. 노홍철 씨는 음주 단속에 걸렸을 당시에 와인을 딱 한 잔만 했다면서 측정기 책정을 거부하고 또 체열을 요구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호텔 주차비가 비싸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잠깐 운전을 한 것뿐이라며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는데요. 네. 하지만 주차 장소를 옮기려고 했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노홍철 씨의 주장이었고 또 고급 승용차를 몰면서 이제 그 주차비가 비싸다는 그런 핑계는 좀 다소 황당하고 또 대중의 지탄을 받을 만했습니다. 네, 거짓말이 더해져서 대중의 괘씸죄를 또 받은 것 같은데 국민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또 거짓말로요. 희대의 사기극이다 이런 오명까지 쓴 스타도 있었어요. 네, 지금은 뭐 성형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네. 이 성형을 했냐고 물어보면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완강히 부인하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근데 이제 이영자 씨가 2001년 다이어트 사건으로 정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도 정말 기억이 생생한데 갑자기 이제 이영자 씨가 살이 빠졌습니다. 무려 30kg인데 이 체중을 감량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운동으로 살을 뺐다라면서 굉장히 건강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미지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되게 다이어트 상품 모델도 활동을 하고 다이어트 비디오까지 출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전성기를 맞았는데 문제가 거기에 생깁니다. 한 성형외과 의사가 네. 사실은 이영자 씨가 우리 병원에서 수차례 지방 흡입 수술을 받았다라고 폭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 측은 처음에는 이제 환자 보호 차원에서 수술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영자 씨가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이 국민 상대로 사실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사실을 공개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때 이영자 씨가 이제 기자회견 했는데 절대로 지방 흡입 수술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여론이 안 좋아지자 소속사에서는 몇 주 후에 다시 운동을 하면서 지방 수술을 조금 했다라고 또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거짓말쟁이로 비춰졌습니다. 그때 상당히 유쾌하고 친숙한 이미지로 대중의 맞아요. 인기를 너무 많이 네. 끌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완전히 지금 추락하게 돼서 뭐 케이블이나 지상파 복귀를 계속 시도했지만 잘 안 되다가 2007년 이후에는
이제 방송에 좀 복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또 활발히 활동을 그렇죠. 잘하고 계시죠. 예, 예. 네. 시대마다 또 다르긴 하지만요. 간통죄가 괘씸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지난해 네. 초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간통죄는 더 이상 이제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은영 기자, 우리나라 연예인 중 최초의 네. 간통죄 혐의로 구속된 연예인이 누굴 것 같아요? 알고 있지만 실명을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예. 최초는 1962년에 최무룡 씨와 김지미 씨를 네. 저희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무룡 씨는 유부남이었고요. 김지미 씨와 최무룡 씨 사이에 간통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자 최무룡 씨의 부인이었던 강효실 씨, 영화배우 강효실 씨가 간통 사실을 확인하고 두 사람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그 이후에 김지미 씨는 강효실 씨에게 엄청난 위자료를 물어주면서 결국은 최무룡 씨와 정식으로 결혼해서 예. 1969년까지 행복한 가정을 꾸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또 이혼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이 재미있는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거 노래 라는 가사도 그 있지 않았어요? 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구가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나 일반 인사에서 굉장히 그렇죠. 많이 회자되고 또 이용되는, 활용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또 박철 씨와 옥소리 씨는 지난 1996년에 결혼을 해서 딸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인꼬 부부로 좀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지난 2008년에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기까지 굉장히 대중의 큰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당시의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거와 달리 옥소리 씨가 박철 씨로부터 또 이렇게 간통죄로 고발을 당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에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옥소리 씨가 불륜남으로 지목된 남자는 이탈리안 요리사와는 아무 사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박철 씨의 후배인 파페라 가수와 만나는 것은 사실 사실이다라는 돌발 발언을 네. 했었습니다. 네, 이 당시에 뭐 기억이 다 나겠지만 이제 혼인 생활이 11년인데 11년 동안 부부 관계를 10차례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막 그 당시에 결국은 간통죄 본인이 뭐 고백을 했기 때문에 간통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2008년도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알고 보니까 그 이탈리안 요리사랑 2011년도에 같이 재혼한 사실이 좀 밝혀졌습니다. 또 딸과 아들을 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에 그 박철 씨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탈리안 요리사로 사귄 게 아닌가 또 국민적 의심을 받게 된 것이죠. 네. 이 남성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 문제 아주 뭐라 그럴까요?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군입대 문제예요. 네. 이걸로 인해서 괘씸죄라는 큰 타격을 입기도 한 스타가 있었잖아요. 예, 벌써 14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게요. 이승준 씨인데요. 네. 정말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2002년에 이제 공연차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이 병역 면제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네. 이제 그동안 이승준 씨가 뭐 해병대 홍보대사를 하고 뭐 반드시 군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개념남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였는데 근데 갑자기 이승준 씨가 이렇게 미국에서 시민증을 획득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팬들이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9년에 네. 베이징으로 이제 이승준 씨가 이제 한국에서 활동이 정지되고 이제 베이징에서 활동할 때 중국에 활동할 때 베이징 가서 이제 단독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이승준 씨가 한국에서 이제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각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이 굉장히 많다. 뭐 연예인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조용히 시민권을 취득했고 자신은 군에 입대한다고 말을 했다가 시민권을 획득한 것밖에 없는데 자신의 그 거짓말, 괘씸죄, 그것이 자기의 죄인데 너무 나에게 심하게 모국에서 자신을 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두 아들을 낳고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또 중국에서 뭐 배우나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국에 입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은 사실 적어 보입니다. 네. 비록 본인의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국민적 감심이고 재판에서는 쉽게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스타들은요, 이렇게 대중이 등을 돌리면 설 곳이 없어지는 만큼 이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